0세부터 100세까지 모두 다 책 읽는 다올책 사랑방입니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필립 체스터필드 지음, 출판사 매월당. 오늘은 제6장,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들려주겠어요. 될 수 있으면 너보다 훌륭한 사람들보다 사귀도록 노력하라.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면 내 자신도 똑같이 우수해진단다. 반대로 너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과 사귀면 내 자신도 수준이 낮아지지. 앞에서도 말했듯이 인간은 어떠한 사람을 사귀는가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변하는 법이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결점을 돌아보라. 이 편지가 도착할 때쯤이면 너는 베네치아에서 사육제를 지내고 토리노로 옮겨 면학 준비에 열중하고 있겠구나. 토리노에서의 체류가 공부에 도움이 되고 또 학력을 신장시켜 주기를 기도하겠다. 솔직히 말해서 요즘 전에 없이 내가 걱정이 된다. 토리노의 전문학교에는 평판이 안 좋은 영국인이 많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공들여 쌓아 올린 너의 모든 것들이 혹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다. 소문에 따르면 그들은 무리지어 다니며 거칠고 난폭한 행동을 하고 무례하게 굴며 편협한 행동을 일삼는다는구나. 그런 일들은 자기들끼리 어울리며 좋겠는데 선량한 친구들에게까지 자기네 패거리에 들어오라고 은근히 압력을 넣는다고 한다. 그리고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상대방을 우롱하는 방법을 쓴다는구나. 내 나이 또래의 친구들에게 우롱은 압력을 받거나 강제로 권유를 당하는 정도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금세 효과가 나타나지. 부디 유의하기 바란다. 대체로 너희 또래들은 부탁을 받으면 싫다고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한다. 거절하는 체면이 손상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지. 게다가 부탁한 사람의 입장을 생각해서 미안한 마음도 들 것이다. 그리고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들 것이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친구의 뜻을 따라주고 기쁘게 해주고자 하는 마음은 좋은 친구라면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친구에게 맥없이 끌려다니다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 자신에게 있는 결점을 고치려는 노력만으로도 벅찬데 괜히 남의 결점까지 흉내내려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기 바란다. 친구는 단순한 놀이 상대가 아니다. 토리노의 대학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 모두와 금방 친해질 수 있고 또 친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그것은 경솔함에서 나온 자만심이다. 진정한 우정이란 그렇게 쉽게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한 후가 아니면 참된 우정은 생기지 않는다. 물론 허울 좋은 우정이라는 것도 있다. 너희 또래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지. 이 우정은 아주 잠깐 알게 된 동료들과 함께 무분별한 행동을 하거나 놀이에 빠지거나 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술과 여자로 맺어진 관계로서 그것이 진실하다면 얼마나 진실한 우정이겠느냐. 자신들의 싸구려 관계를 우정이라 칭하며 돈을 빌리고 꾸어주거나 혹은 친구를 위한다는 명목하에 싸움을 한다. 이런 친구들은 일단 멀어지면 손바닥 뒤집듯이 변해 상대의 험담을 떠버리고 다닌다. 그들은 두 번 다시 상대를 위하는 일은 하지 않는다. 지금까지의 신뢰를 저버리고 우롱하기에 급급할 뿐이다. 여기서 한 가지 내가 명심해야 할 것은 친구는 단순한 놀이 상대가 아니다라는 것이다. 함께 있으면 재미있다고 해서 꼭 좋은 친구는 아니다. 아니, 오히려 친구로서는 부적합한 인물인 경우가 아주 많다. 친구가 아니라고 해서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다.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스페인 명언이 생각나 적어본다. 누구와 함께 지내는지 얘기해보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맞힐 수 있다. 부도덕하거나 어리석은 사람을 사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도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의심을 받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부도덕한 자나 어리석은 자가 다가왔을 경우 상대방이 모르게 살짝 피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지나칠 정도로 차갑게 대하면서 적대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친구로 지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얼마든지 있겠지만 그렇다고 그들을 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내가 만약 그런 입장에 처한다면 나는 중간적 입장을 취하겠다. 이건 매우 안전한 방법이다. 악행이나 어리석은 행동은 밉지만 인간으로서는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일단 그들로부터 적의를 받게 되면 지내기가 매우 힘들어진다. 물론 친구가 되는 것보다는 낫지만 후에 보복을 당하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말해서 좋은 것과 안 되는 것, 해서 좋은 일과 안 되는 일을 구분하여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일이다. 사람을 양분해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제일 나쁜 것이다. 그것이 사실과 다르다 해도 상대방에게 불쾌감을 주고 상대방을 화나게 만든다. 진정한 의미에서 사물을 분별하는 사람은 흔치 않다. 대개는 하찮은 일에 마음이 이끌려서 굳게 입을 다물거나 반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생각하고 있는 것을 전부 상대방에게 드러내어 적을 만들고 만다. 어떻게 친구를 사귈 것인가? 너보다 나은 사람을 사귀어라. 될 수 있으면 너보다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도록 하라. 훌륭한 사람들과 사귀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비슷해진다. 반대로 너보다 수준이 낮은 사람과 사귀면 내 수준이 낮아지지.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을 사귀는가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변하는 법이다. 내가 말하는 훌륭한 사람이란 좋은 가문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내용이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훌륭한 사람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사회에서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 사교장에서 화려한 활동을 하는 사람 등 사회적으로 걸출한 사람들과 특수한 재능이나 재질이 있는 사람, 특정 분야의 학문이나 예술에 뛰어난 사람 등 어느 한 분야에서 특출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훌륭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들로서 간혹 예외적인 인물이 있긴 하지만 그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편이 바람직하다. 교제에 바람직한 클럽이라는 것은 배짱만으로 동료로 가입하거나 어떤 중요한 인물의 소개로 어쩔 수 없이 들어가거나 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곳인지도 모른다. 갖가지 인격이나 도덕관을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즐겁고 유익하다. 더군다나 그 클럽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다. 절대로 눈에 반하는 행동을 할 만한 인물은 들어갈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분이 높은 사람들만의 모임은 그 고장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받지 못하는 바람직하다고는 할 수 없다. 신분이 제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머리가 텅 빈 사람, 상식적인 예의를 지킬 줄 모르는 사람, 아무도 쓸모도 없는 사람들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이다. 학식에 뛰어난 사람들만 모인 클럽도 그렇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정중한 대우를 받거나 존경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교제에 적합한 클럽이라고는 하기 어렵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그들은 편하게 행동할 줄을 모른다. 오직 학문밖에 모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런 클럽에 들어갈 만한 재주가 너에게 있다면
간혹 참석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면 너에 대한 평판이 좋아졌으면 좋아졌지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규제를 그 클럽에 한정시킨다는 것은 좀 생각해 볼 문제이다. 이른바 세상 물정 모르는 학자의 동료라고 찍혀 사회에 진출할 때 약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확고한 판단력을 길러라. 젊은이들은 대개 재치 있는 사람이나 시인과 함께 있고 싶어하고 또 그들을 좋아한다. 재치 있는 사람은 즐거울 것이고 재치가 없는 사람은 재치 있는 사람과 사귀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재치 넘치는 매력적인 인물과 교제할 때도 완전히 그 사람에게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확고한 판단력으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귀는 것이 좋다. 재치 있다는 것은 언제나 남에게 좋은 인상만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와 반대로 사람들에게 초조와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대체로 주의의 이목이 자신에게 집중될 때는 번뜩이는 재치를 두려워하는 법이다. 그것은 여성들이 총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는 언제 안전장치가 풀려서 총알이 자기 쪽으로 날아올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과 사귀는 것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고 또 즐거운 일이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아무리 그 사람이 매력적이다 하더라도 기존에 사귀던 사람들과의 만남을 아예 끊어버리고 그 사람하고만 만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결점을 칭찬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 무엇보다도 명심해야 할 것은 낮은 수준의 사람들과 사귀지 말라는 것이다. 그들은 비인격적이고 덕이 부족하고 지능이 낮고 사회적 위치도 낮은 사람, 또 내세울 만한 장점이 없으며 너와 교제하는 것을 자랑으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은 너를 옆에 두기 위하여 너의 결정까지 칭찬할 것이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혹시 내가 너무도 당연한 걸 말해서 내가 당혹스러워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수준 낮은 친구와 사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뜻이다. 분별력도 있고 사회적 위치도 확고한 분들이 그런 수준 낮은 사람들과 교제해서 자신의 신용을 하락시키고 타락해가는 모습을 나는 이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허영심이다. 허영심으로 인해 인간은 수없이 많은 악행을 저질렀고 우매한 행동을 일삼기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자기보다 낮은 수준의 사람과 사귀는 것도 바로 이 허영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속한 그룹에서 최고가 되길 원하며 동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아 마음대로 그들을 이끌고 싶은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 쓸데없는 찬사를 듣고 싶어서 낮은 수준의 사람들과 사귀는 것이다.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느냐? 얼마 못 가 자신도 그 사람과 동일한 수준이 되어버려 자신보다 좀 더 나은 사람과 사귀려 할 때는 매우 힘들게 된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람은 사귀는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 똑같은 수준까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한다. 사람들은 내가 사귀는 친구를 보고 너를 평가할 것이다. 아들아, 너는 이렇게 살아라. 진정한 우정이란 무엇인가 편이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아들, 딸들에게 이 글을 바칩니다. 여기 글에서는 아들이라 표현했지만 아들, 딸 모두 부모가 자녀에게 들려주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들었으면 좋겠습니다.